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수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한인 회장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2차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한인 언론사 기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한인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회장과 부회장 후보 등 각각 3명씩 자리했으며 4명의 한인 언론사 기자들이 총 17개의 문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개인 발언 시간은 3분이었으며 한 질문에 두 후보가 번갈아가며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에 인적 자원이 들어올 것이고 물적 자원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우리 동포 사회에 경제적으로 좋은 영향이 미치도록 이 순회하는 역할이 이 한인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의 첫째가 저는 홍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인회가 자기 스스로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어떤 좋은 물건이 있나, 한국에 어떤 좋은 물건이 있나, 코츠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여러 한국 거래처, 영사관 다 관계되는 기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많은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인회의 재정 자립에 대해서 서정일 후보 측은 이사회비와 한인회비 납부,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그랜트를 예산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중화 후보는 한인회는 기존 봉사단체들이 받고 있는 그랜트의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고 외부의 기업 스폰서십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2세들의 한인사회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Second generation people already knew our cultures and what is real Korean mean to them. But a lot of Korean Americans now, they don't have identity. First of all, we have to emphasize about where we're coming from, who you are. Is that by sports, they have common ground. I saw many events, and I saw second generation and fourth generation playing together, soccer, softball, tennis, all the 17 different types of sports events that we have in this community. We have to activate that. We have to be more active in the future, as well as we have to...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현재 마련된 예산으로 시작을 서두르기보다는 계획한 예산과 기반이 준비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탁업과 미용 재료업 등 한인사회 대표적인 업종에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문화회관을 구입하고 나중에 모든 그 제반 여건을 만든다면은 저희 한인 동포 사회에 조금 더 많은 우려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문화회관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경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 닿을 때까지는 우리가 기금 모금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 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인 인구 유입과 장애 후 정책, 한인사회의 주류사회 홍보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를 떠나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악수를 나누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수수료의 인상 시행일이 오는 7월 30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7월 30일부터 이민 신청 수수료는 평균 76% 오르게 됩니다. 이민국은 지난 1월 발표한 조례안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6월부터 이민 신청 서류의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백악관 예산시민국이 최종 승인을 보류하면서 인상은 지연돼 왔습니다.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330에서 $559로, 영주권 수수료는 $324에서 $1,010로 인상됩니다. 이 밖에 단계별 수속 수수료 역시 평균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에밀리오 곤잘레스 이민국장은 이민국의 예산 99%가 이들 수수료에서 나온다며 인상된 수수료를 사용해 사무실과 장비를 개선하고 고용을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과 일부 민주당원들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시안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계층이며 2007년 현재 연간 4,540억 달러의 구매력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안 소비자들의 다수가 모국어 미디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 마켓 전문 조사 기관인 인터트렌드는 최근 전국 아시안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의 80%가 각자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 미디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광고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전체 17%에 그쳤으며 대다수는 모국어 또는 이중언어 광고를 즐겨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아시안 소비자는 모국어로 제작된 인터넷 온라인 웹사이트를 즐겨 방문하며 1인당 연간 138달러의 온라인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아시안 인구는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48%가 늘었고 오는 2020년이면 총 2,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고교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29개 회원국 중 총 24위로 특히 중학교 2학년생들은 다른 국가들의 학생들과 비교해 학과 과정이 2년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다른 선진국 학생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대수학과 기하학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미국 학생들은 그 전 단계인 정수론을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학 실력을 세계 최상위급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교과 과정을 낮추면서 학생들의 능력보다 교과 과정의 기준이 더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에서 배출되는 기술자의 수가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인구 면에서는 우월하지만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시험 성적은 세계 주요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한인마트가 90명의 한인 연장자들을 초청해 1일 효도 관광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테닉 가든에서 진행된 오늘 투어는 연장자들이 시카고의 짧은 봄을 만끽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민철 기자입니다. 분수에서 뿜어지는 시원한 물소리와 형형색색 만발한 꽃들이 초여름의 햇살을 시샘합니다. 이미 몇 차례 방문에 익숙한 시카고 인근 보테닉 가든이지만 지인들과 함께 나선 봄나들이는 유쾌하기만 합니다. 추억 속의 소학교 봄 소풍처럼 친구와 맞잡은 손에 발걸음마저 가볍습니다. H마트 나일스점이 마련한 오늘 1일 효도 관광 행사에는 90명의 한인 연장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들 만족해하네요. 아주 참 고생들 많으셨네요.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덕택에 그렇게 시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저도 잘 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봤을 때 메발트 같은 거 이런 거는 한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산에서 그건 야생화로 굉장히 정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한박꽃 같은 거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아주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소풍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도시락. 야외에서 먹는 맛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점심 식단은 부담이 덜한 나물과 국으로 차려졌고 음료와 과일도 따로 준비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정부 보조를 받는 단체가 아닌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연장자들을 위해 기획한 무료 효도관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H마트 관계자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전국 각 지점에서 한인 연장자들을 초청해 효도관광 행사가 개최되며 시카고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연장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저희 미드웨스트 지역에서는 차량 2대로 시작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매장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연장자들은 바깥바람 한번 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인 연장자들의 봄나들이는
친구들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호젓한 여유를 만끽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인 모기지 금리가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기지 금리 상승의 원인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미국 국채 금리의 계속된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기지론 금리는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에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모기지공사 페니맨은 10년 고정모기지 금리는 지난주 연 5.974%로 전주보다 0.096%포인트 오르면서 지난 1월 30일 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0년 고정금리도 전주보다 0.108포인트가 오른 6.317%를 기록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주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연 4.859%에 거래됐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옮겨지는 돌연변이형 결핵에 감염된 승객이 국내에서 한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밝혀져 환자와 함께 여객기에 탔던 탑승자 전원에게 검역 지시가 내려지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9일 대서양을 왕복한 미국인 남성에게서 매우 위험한 결핵이 발견돼 현재 그를 애틀랜타의 호흡기 질환자 격리병동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무원과 승객들도 이 결핵군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원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결핵 감염자는 지난 12일 아틀란타에서 파리로 간 뒤 24일 몬트리올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검역을 지시한 것은 1963년 천연두 환자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호흡으로 감염되는 결핵 환자는 의학의 발달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결핵으로 숨진 환자는 13,767명으로 10만 명당 4.6명이 결핵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200만 명에 달합니다. 정육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모든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캔사스주의 정육업체인 크릭스톤 팜즈 프리미엄 비포는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를 위해 모든 소들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업체는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광우병 검사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무부는 광우병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안전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돼 쇠고기 산업 전체를 해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연방법원은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농무부는 이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3년, 2005년, 2006년 등 3차례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농무부는 도살된 소 가운데 1% 미만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와 미국은 최근 가축질병 관리 실태를 판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사막의 도시 라스베가스를 지키는 네바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한인 형제 경관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15번과 215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곳에 있는 네바다 고속도로 순찰대. 한 대의 경찰 오토바이가 들어옵니다. 이철호 경관. 라스베이거스의 고속도로를 지키는 한인 최초의 서전트 경관입니다. 지난 89년 이래 올해로 18년째 순찰 이외에도 상황실에서 시내 곳곳의 교통 상황을 점검하는 일은 이 경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같은 시각 야간 순찰에 앞서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이성수 경관. 이철호 경관의 막내 동생으로 이 두 형제 경관은 지난 15년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는 동네라 쉬는 날이 틀린다든지 일하는 시간이 틀리면 전혀 보지를 못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같은 사무실에서도 있고 집에서는 못 볼 경우에는 또 일 와서도 볼 수 있고 항상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하는 좋습니다. Charlie and Song Lee, we've got the brothers here working with the same agency.
yet they're two completely different people. They're both phenomenal at what they do. I think they bring a lot of pride, a lot of their Korean heritage with them. 음주와 과속이 많은 라스베이거스의 밤, 두 형제가 함께 야간 순찰에 나섭니다. 가벼운 위반에는 주의를 주는 정도로 끝내며 한인 특유의 인정도 바꾸기도 하는 이들은 라스베이거스의 안전을 책임지는 훌륭한 파수꾼입니다. 형제가 함께 일할 수 없는 내부 규정 때문에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두 형제는 틈틈이 서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깊은 우애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저 형님 밑으로는 일을 못해요. 저도 오토바이 타기를 재미있게 좋아하거든요. 저 형님이 지금 모터사이클 사진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토바이를 안 탑니다. 저 형님 밑으로 일을 못하니까 그게 좀 불편한 그것만이지 딴 것만 별로 없어요. 네바다의 한인 형제 경관들, 끈끈한 형제 속에 오늘도 사막의 불야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시카고 한인 상우협의회가 어제 임시이사회를 갖고 구명갑 씨를 차기 상우협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명갑 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공석이었던 상우협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한편 상우협의회는 지난 금요일 남부 잉그루드 고교생 3명에게 각각 $500씩 장학금을 전달했고 오늘 오전에도 시카고 디스커버리 아카데미 졸업생 3명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고 심혜옥 씨 남편 심지로 전 산학회장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조의금을 문화회관 건축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금액은 총 $32,200 조의금 중 $1,400여 달러의 장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남 건축회장은 고인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건축의 이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카고시가 주최해 필드뮤지엄에서 개막되는 지구온난화 방지 설치 전시회에 한인 김정옥 씨와 임이섭 씨의 대형 지구의 설치 작품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시간 호변을 따라 전 세계 총 120명의 아티스트들이 출품한 직경 5피트 크기의 대형 지구의들이 공개됩니다. 김정옥 씨는 서양 화가경 조각가로, 임이섭 씨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내일 31일부터 사흘간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이끕니다. 시카고 심포니의 이번 올 브람스 무대에서는 브람스의 심포니 1번과 바이올린 콘체르토 등이 펼쳐지며 공연은 31일과 2일은 오후 8시부터 1일은 오후 1시부터 심포니 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4원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31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1.9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0.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4.71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7.29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 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111.74포인트 오르면서 13,633.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20.53포인트 상승해 2,592.5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2.12포인트 오른 1,530.2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오후 들어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80도 후반대까지 오르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7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40%, 바람은 남풍이 시간당 평균 13마일 속도로 불면서 낮 체감 온도는 84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5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31일 목요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간간히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가 예보됐습니다. 6월의 첫날인 금요일도 흐리겠으며 낮 기온은 다시 8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가 예상됩니다. 2일 토요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1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9분입니다. 이상으로 5월 30일 수요일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